무명의 그릇, 분청사기가 되기까지.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그릇이 처음부터 이렇게 멋들어진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릇이라 부르며 밥 먹고 물 마시는 데 열심히 썼을 뿐입니다. 왕도 양반도 서민도 할 것 없이 이거 괜찮네, 튼튼하고 예쁘고 하며 사용했지만 정작 이 멋진 그릇에는 딱히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그냥 사기라고 적어뒀으니 그 시대엔 이름 붙이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대중적인 그릇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양반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까지 진출했습니다. 세금으로 바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으니 양반들도 뭐야, 이거 괜찮은데? 하며 자기 밥상에 올렸던 거죠. 계급을 넘나드는 그릇이라니 그야말로 조선판 민주적인 디자인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이 도자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긴 했어도 정체성을 잃고 그저 무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명의 그릇에 빛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일제강점기의 학자 고유섭이었습니다. 그는 분청사기라는 이름을 붙이며 단순히 사기라 불리던 이 그릇에 품격과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단순합니다. 회청색 태토에 분장토를 발랐다 해서 분청이라 붙인 거죠. 분장토는 백토를 물에 섞은 흰색 물감 같은 것입니다. 아, 청색 도자기 얼굴에 흰색 분을 발랐어? 그렇구나. 분청사기의 진짜 매력은 그 소박함과 자유분방한 장식에 있습니다. 인화, 상감, 덤뻥 등 별의별 기법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그릇이 유일무이한 개성을 자랑합니다. 이쯤 되면 당시 사람들도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술을 알아본 건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었죠. 이 그릇은 조선 서민들의 삶과 문화적 정서를 담은 그릇이자 고유섭이 이름을 붙여주자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찾은 도자기입니다. 이름 없이 살던 무명의 그릇이 이름을 얻고 한국 도자기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이야기,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같지 않나요? 고려의 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기로 K도자기의 혁명과 확산, 5세기에 기록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도기소와 자기소가 총 324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현재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마치 도자기 생산지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처럼 여기저기 확산된 느낌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강진과 부안이라는 소위 핫플레이스에 집중되었던 청자 생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고려시대의 청자는 마치 귀족 사회의 루이비통과 같았다. 세련된 미감을 자랑하며 강진과 부안에서 주로 만들어졌다. 강진은 프리미엄 점토로 유명했고 부안은 서해를 통한 물류의 중심지로 수도와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는 고려 청자의 에르메스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특별한 곳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더 실용적이고 가성비 갑인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자기 생산지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갇혀있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지방 분권화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보면 이들 지역이 도자기 생산의 K클러스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는 고려 청자의 전통 기술을 이어받은 사기장들이 중심이 되어 분청사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강진과 해남은 물론이고 나주, 광주, 영광, 고흥 같은 곳에서는 도자기 가마가 활발히 운영되며 전라도 전역이 분청사기의 K성지가 되었다. 강진의 장인들은 우린 청자만 잘 만드는 게 아니냐라며 분청사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보여줬다. 경상도는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단순하고 실용적인 미학을 중시하며 분청사기 생산을 꽃피웠다. 상주, 경주, 울산, 김해 같은 곳에서는 가마가 경쟁하듯 열심히 돌아갔고 마치 경상도 스타일의 심플하고 세련된 도자기를 뽐냈다. 충청도 역시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했다. 수도와 가까운 공주와 옥천에서는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실용적인 도자기가 대량으로 제작되며 충청도는 말 그대로 왕실 조달처가 되었다. 이렇듯 고려의 럭셔리 청자시대에서 조선의 모두를 위한 분청사기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도자기 양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대중의 취향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도자기는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이제는 실용성과 미감을 모두 충족하는 K도자기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왜 분청사기였을까? 고려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간 변화는 그야말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화려함과 귀족 취향이 대세였던 청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분청사기의 시대가 열린 이유는 당시의 사회와 시대가 그릇에도 현실감을 좀 더 담아보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등장과 함께 유교가 국가 공식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청자의 화려함은 검소와 절제를 중시하는 유교 이념과 어울리지 않았다. 왕실과 관청에서도 이제는 밥그릇도 소박하게를 외치며 귀족적 취향보다는 실용적이고 소박한 분청사기를 선호했다. 당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상징이었던 셈이다. 사회적으로는 고려 말의 귀족 중심 사회가 몰락하면서 도자기도 대중화의 바람을 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릇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했다. 분청사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말렙 도자기로 자리 잡으며 소박한 매력으로 백성의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전환된 것은 마치 명품 브랜드가 스트릿 패션으로 변신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고려 말의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도자기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청자는 제작비가 비싸고 과정이 복잡했지만 분청사기는 제작 방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했다. 말 그대로 가성비 끝판왕 도자기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며 마치 지역 특산물처럼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기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했다. 고려 청자는 정교함이 생명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며 그런 고급 기술은 점차 전승이 어려워졌다. 분청사기는 제작 공정 간소화로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 결과물이었다. 흙 장식과 단순한 유약 처리는 당시 사기장들에게 이제는 쉽고 빠르게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효율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분청사기는 마치 오늘날의 AI 기술처럼 시대의 필요를 충족했다. 결론적으로 고려 청자에서 분청사기로의 전환은 시대가 던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치적 변화, 사회적 요구, 경제적 실용성, 그리고 기술적 현실이 모두 맞물려 도자기는 귀족의 상징에서 대중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가 그릇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지라고 속삭인 결과 분청사기가 그 속삭임에 응답하며 조선의 밥상 위에 당당히 등장한 것이다. 평등의 아이콘 분청사기. 예로부터 그릇에도 계급이 있었다니 참 흥미롭지 않은가? 청자는 그 자체로 신분증 역할을 했다. 나는 양반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청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귀족 인증 완료. 물론 서민들은 감히 청자를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건 마치 서민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었다. 백자는 조금 더 복잡하다. 관여에서 만들어진 백자는 고급 중의 고급으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민요에서 만든 백자는 서민이 사용했다. 한마디로 백자는 출신지가 곧 신분을 결정짓는 태생주의의 상징이었다. 관요 출신은 양반의 품격을, 민요 출신은 서민의 실용성을 대변했다. 그런데 여기 분청사기가 등장하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친구는 계급 타파의 아이콘이었다. 양반도 사용하고 서민도 사용했다. 한마디로 신분 불문 모두가 사랑한 도자기였다. 그릇에 신분이 어딨어? 라고 외치는 듯한 분청사기는 그 자체로 소탈함과 자유로움을 상징했다. 결국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 이상이었다. 계급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분청사기는 그 모든 틀을 깨버린 혁명적인 존재였다. 이쯤 되면 분청사기는 조선판 평등주의 도자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세금으로 양반 식탁에 오른 서민 그릇, 분청사기의 반전 매력. 분청사기가 양반들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데에는 조선판 세금 혁명이 있었다. 서민들의 밥상 친구를 세금으로 바치며 의도치 않게 양반들의 집에 배달된 셈이다. 그런데 이 소박한 그릇이 관청을 거쳐 양반들의 손에 들어가더니 웬걸? 양반들이 이거 꽤 괜찮은데? 라며 반해버린 것이다. 양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청사기만의 은근한 매력 덕분이었다.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의 은은한 색감,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차의 색을 품어내는 포용력까지 분청사기는 마치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요술 그릇처럼 보였다. 양반들의 섬세한 취향에도 찰떡같이 어울렸으니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이 도자기는 순식간에 양반 식탁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거기에 시대적 상황도 분청사기를 돋보이게 했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자와 백자 같은 고급 도자기의 제작이 힘들어진 시기, 분청사기는 고급스럽지만 비싸지 않은 대체품으로 주목받았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품격도 챙기고 실용성도 갖춘 분청사기를 외면할 이유가 없었다. 분청사기는 그렇게 신분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다. 결국 분청사기는 세금으로 시작해 매력으로 완성된 계급 초월 그릇이 되었다. 서민의 밥상을 책임지던 그릇에서 양반들의 찬사를 받는 도자기로 자리 잡은 이 여정은 마치 조선시대의 평등주의가 그릇 속에서 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쯤 되면 분청사기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판 역전 아이콘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분청사기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얼핏 들으면 과장 같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꽤 그럴싸한 이야기다. 분청사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조선 서민들의 건강지킴이 같은 역할을 했다. 나무나 지프로 만든 그릇이 세척도 어렵고 위생적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분청사기는 단단한 흙을 구워 만들어 깨끗하고 관리하기 쉬웠다. 음식물 오염이 줄어드니 식중독 같은 문제도 덩달아 줄었을 터. 깨끗한 그릇 덕분에 밥상을 안전하게 지켰으니 수명 연장의 숨은 공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분청사기는 발효 음식의 절친이었다. 된장, 간장, 김치처럼 발효 음식이 주식이었던 당시 이들을 보관하는 데 도자기는 필수품이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웠는데 위생적인 분청사기가 이를 안전하게 담아냈다. 말하자면 분청사기는 조선판 헬스케어 도구였던 셈이다. 서민들이 건강한 발효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데는 분청사기의 역할이 컸다. 분청사기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제작도 간단해서 양반이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 이 덕분에 깨끗한 식생활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더 이상 음식을 흙바닥에 놓거나 관리하기 힘든 나무 그릇에 담지 않아도 되었으니 이 작은 변화가 질병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에 미친 효과는 상당했을 것이다. 결국 분청사기는 조선 서민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았다. 음식을 담는 그릇 하나가 질병을 막고 건강을 지키며 더 나아가 평균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분청사기는 그저 소박한 그릇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 위에서 조선시대의 건강혁명을 이끌었던 숨은 주인공이었다. 조선판 공공물품 인증제, 관청 이름 새긴 분청사기의 비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의 관청 이름을 새기도록 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조선판 공공물품 인증제로 물건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선 3대 왕 태종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장흥고, 내섬시, 예빈시, 덕령부, 인수부 등 관청 이름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단번에 물품의 소속과 용도를 알 수 있는 라벨링 시스템이었다. 어디서 쓰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 행정의 효율성이 쑥쑥 올라갔다. 게다가 이 관청 이름은 도난 방지에도 강력한 역할을 했다. 관청 이름이 떡하니 새겨진 분청사기를 몰래 훔쳐서 쓴다고? 그건 마치 도둑질한 명품 가방에 도둑의 것이라고 적어놓고 들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 도난품은 어디서든 출처가 드러나기 마련이었고 이런 표시는 물품의 불법 유출을 강력히 억제했다. 이로써 관청 물품은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공공자산의 안전을 확보했다. 관청 이름은 단순히 물품 관리의 편리성을 넘어 품질 보증의 역할도 했다. 이름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우리는 공납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었다. 왕실이나 관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물품임을 보증하며 이는 도자기 제작자나 공납 지역의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하는 데도 기여했다. 한마디로 이름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인증 마크라 할 만했다. 결국 관청 이름을 새긴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공납 물품의 관리와 품질 보증,
그리고 공공자산의 상징성을 한꺼번에 실현한 멀티플레이어였다. 단순한 그릇이 아닌 조선의 행정 효율성과 국가적 질서를 담아낸 도자기계의 MVP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 유물은 당시 조선의 행정 운영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도자기의 명작이다.